원하는 집을 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설계죠. 마당이 넓은 집을 짓고 싶다. 또는 드레스룸이 엄청나게 큰 집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을, 내가 원하는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처음부터 탄탄한 집에 대한 설계가 아주 중요하겠죠. 퍼실리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워크샵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탄탄하고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계, 그게 잘 되어야지만이 성공적인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겠죠. 설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되게 많아요. 10가지, 20가지를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워크샵 설계를 할 때는 크게 3가지 관점을 준비를 해요. 기획의 관점, 그리고 참여자의 관점, 그리고 구성의 관점, 보통 이 3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기획의 관점에서는 워크샵을 보통 의뢰를 받으면 워크샵을 기획하는 사람과 그리고 주최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기획자와 주최자의 원하는 의도가 동일한지,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이거를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것, 그걸 확인해서 이 워크샵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워크샵이 진행되는 장소가 어딘지, 장소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주는 몰입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교육, 그 워크샵 물품들이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장소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워크샵을 진행되는 총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이외에도 참여자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주제에 따라서 이제 몰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같이 이야기 테이블 단위로 진행을 하는 그런 협업 퍼실리테이터들의 배치를 몇 명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용 비용에 대한 예산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워크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참여자예요. 이제 그 참여자들이 이 자리에 강제적으로 왔는지 또는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토의하고자 하는 메인 주제에 이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그냥 의견만 내고 그냥 가버리는 무책임한 워크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관련성 여부, 그리고 실행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참여자들끼리의 어떤 친밀감 여부나, 그리고 이런 워크샵, 토의 형태의 회의나 워크샵에 참여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워크샵을 설계를 할 때 앞단의 친밀감 형성의 단계를 어느 정도 시간 배정을 해야 되는지를 설계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자들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그 구성 관점에서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획 단계와 그리고 참여자 단계가 충분하게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퍼즐을 채우는 거예요. 이 워크샵의 기획이나 배경이나 장소 비용, 그리고 참여자 특성이 파악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퍼실리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것인지, 도구에 관련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어느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어느 비율로 의사결정을 할 건지, 그리고 결과물이 어느 형태까지 나와야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 전체적인 워크샵 설계의 마지막에 퍼즐을 맞추는 단계가 구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아무리 잘 짜여진 워크샵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돌발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자나 어떤
주최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은 너무나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서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퍼실리테이터로서 기획자의 의견을 반영한 아주 꼼꼼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행여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전체 운영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참여자가 바뀔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주제 자체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워크샵 전체의 키를 쥐고 있는 메인 퍼실리테이터가 플랜 B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설계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전후 단계를 어느 일부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메인 주제를 바꾸거나 하는 약간 융통성 있는 대체 능력도 성공적인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